안녕하세요.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지금은 두 아이의 아빠이며 가장입니다. 제 나이대의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듯 아내와의 사이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내는 항상 아이들이 우선순위이며 저는 거의 찬밥 신세로 집에서는 기를 못 피고 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아내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에 2년 넘게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여자친구는 제 아이도 한 번 가졌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 여자친구를 정말 너무나 사랑했고 나차고 애원했지만 그 당시 제 직장이 불안정해서 그런지 결국은 수술을 택하더군요. 미연에 방지를 하지 못한 제 잘못도 컸지만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여자친구 얼굴만 보면 아이가 생각이 났고 여자친구도 수술을 한 죄책감 때문인지 신경이 엄청 날카로워졌었어요. 그래서 만나기도 껄끄럽고 만나도 싸우는 횟수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아내는 제가 그 여자친구를 만나고 나서 1년 후에 알게 되었어요. 제가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계속 저를 좋아하는 티를 많이 냈습니다. 뭐만 하면 건수를 만들어서 저에게 연락을 하기도 했고 뭐 먹으러 가자, 영화를 보러 가자 등 저와 만날 기회를 만들려고 안달이 난 게 보였었어요. 물론 그때는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적당히 둘러대기도 하고 어느 순간 너무 들이대는 게 보여서 냉정하게 차단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1년이 넘게 제가 좋다며 제 주위에 머물렀고 저에게 정말 잘해주려고 하는 게 보였습니다. 여자친구와는 서로 좋게 마무리하고 헤어졌습니다. 여자친구도 저만 보면 아이가 생각이 나서 괴롭다며 새 출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여자친구를 만나기도 붙잡기도 힘들어서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를 정말 사랑했었기에 몇 달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마다 아내는 저를 불러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술도 사주면서 저를 위로해줬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가까워졌고 술김에 아내를 안게 되었어요. 다음날 일어나서 옆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며 후회가 막심했어요. 그날 이후로 아내를 밀어내려고 노력했는데 항상 술을 먹고 나면 아내가 제 옆에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은데 그때는 마음이 힘들어서 술을 정말 많이 마셨거든요.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기고 일어나면 항상 옆에 아내가 자고 있었어요.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더 이상 이런 만남은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별을 통보했는데 몇 달 뒤에 아내가 임신을 했다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정말 하나도 사랑하지 않은데 아이가 생겼다고 결혼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제 마음을 읽고 지우겠다고 했지만 제 잘못으로 2번이나 아이에게 잘못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낳기로 결정을 했고 그렇게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정말 저에게 잘해줬습니다. 제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제가 하는 말이면 뭐든지 믿어주고 지지해줬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다행히 안정된 직장에 취직을 했고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정말 저를 똑 빼닮았고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생각지 않은 갑작스러운 아이였고 결혼이었지만 아이를 낳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전에 아내를 사랑한 적은 없었지만 임신 소식을 알게 된 후에는 아내를 정말 사랑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성으로 감정이 없었지만 제 아이를 가졌고 저를 사랑하는 게 보이니 저도 마음이 점점 쏠렸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정말 더 사랑하게 되었고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돌이 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아내는 아이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저에게 잘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더니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은 일절하지 않고 제 밥도 차려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내는 육아휴직 중이었는데 아이 보느라 힘들다며 다른 집안일은 오로지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20대가 되면서 자취를 해서 혼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집안일은 남자치고 정말 잘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병적으로 깨끗하게 지내는 것은 아니고 정말 남들 사는 것만큼 그렇게 치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결혼 전까지 친정에서 오냐오냐 지내며 집안일을 해보지 않았고 위생관념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결혼 전과 초기에는 조금 하려고 하더니 아이를 낳고는 손을 놓고 살았습니다. 별로 우울해 보이지 않는데 산후 우울증이라며 자기 기분 좀 맞춰달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일은 오로지 제 몫이었고 언젠가부터 별일 아닌 것에도 저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싸움을 피하는 성격이기에 아내에게 대부분 맞춰졌는데 오히려 그게 아내를 기고만장하게 했는지 아내의 짜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이혼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저만 참고 살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기분이 나쁘다고 툭하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저는 처가에 가서 달래고 달래서 데려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솔직히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아내를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아예 끊은 것은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먼저 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아내가 원하면 의무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지금까지도 그것만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 아내가 그렇게 변하니 저도 너무 힘들어서 그때는 관계를 아예 갖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날에도 저는 피곤하다고 둘러대면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지금은 의무감에 하기는 하지만 그때는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30대 중반이었으니 저도 나름 불타오를 땐데 도저히 아내를 안을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화장실에서 혼자 스스로 위로를 하는 게 좋았습니다. 친구들은 여자친구를 한 명 만들어 보라고 했지만 아이가 눈에 밟혀서 그때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 생각에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3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아이 친구들 엄마들이랑 같이 괌으로 여행을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보고 싶을 것 같기도 하고 물놀이 하다가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아내에게 말해봤자 싸움만 나게 되니 그냥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5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당시 미혼이었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 모든 것을 알고 공유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때도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를 정말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아내가 아이와 괌으로 여행을 간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둘이 함께 놀자며 스케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목요일에 출발해서 월요일 오후에 도착인데 목요일 밤부터 같이 이태원에 가서 살자며 좋은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클럽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친구는 20대 때부터 클럽 마니아였습니다. 총각 때도 저에게 그렇게 놀러 가자고 하는 걸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 거절했었습니다. 그때도 클럽은 왠지 두려워서 좀 거절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아내가 없을 때 가보지 언제 가보겠냐며 이번에 안 가면 평생 못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에 저도 평생에 한 번은 가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못 이긴 척 친구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내가 괌으로 여행을 가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아이를 며칠 못 보는 게 아쉽기는 했지만 아내로부터 자유도 얻고 친구와 오랜만에 총각 때처럼 즐기면서 노는 게 기대가 됐습니다. 아내가 출발하는 날 아침 아쉬운 표정으로 인사를 했지만 간만에 저도 자유가 될 생각을 하니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근무하는 동안에도 친구와의 약속만을 생각하며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몰랐습니다. 퇴근 후 친구랑 만나서 우선 간단하게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좀 마셨습니다. 처음 가는 클럽이라서 설레기도 했지만 두렵기도 했거든요. 조금 취기가 올라오니 용기가 났고 10시쯤 클럽을 방문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없었는데 시간이 일러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11시쯤 되니 사람들이 몰려왔고 12시가 되니 많은 사람들로 클럽이 찼습니다. 20대 초반부터 해서 나이대가 다양했고 가끔 외국인들도 있었는데 예쁘고 날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인데 한창 때인 20대 때 게다가 총각 때 안 와본 게 너무나도 후회가 되었습니다. 술이 좀 들어가니 용기가 났고 몇 명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가서 부비부비도 하며 춤을 췄습니다.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중간에 친구가 몇 명이 여성에게 작업을 걸었는데 2명 정도에게 연락처도 받더군요. 1시까지 놀다가 아무래도 다음날 근무에 영향이 있을까봐 아쉽지만 그냥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집에 와서 쉬는데 클럽 생각이 나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금요일에 출근을 해서도 계속 클럽 생각이 났고 빨리 퇴근해서 친구랑 클럽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밤새 놀기 위해 퇴근 후에 집에 와서 우선 쪽잠을 자고 샤워도 하고 면도도 하고 간만에 옷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늦게 나갔어요. 9시쯤 친구를 만나서 술 한잔하고 11시쯤 클럽에 갔습니다. 전날이랑은 다른 곳이었고 또 그게 새로웠습니다. 친구는 전날 연락처를 딴 여자 중 한 명과 잘 되어간다며 제가 친구랑 같이 나오라 해서 같이 놀자고 했지만 그녀가 시간이 안 돼서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1시가 넘어가자 정말 클럽 안은 말 그대로 동물의 왕국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을 꼬시기 위해서 엄청 들이대기 시작했고 저도 처음에는 그 무리에 끼어서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들이댔는데 점점 뒤로 밀리더군요. 어쩔 수 없이 멀찌감치 뒤로 물러나서 친구랑 둘이 춤을 추고 있는데 그때 친구로 보이는 백인 여성 한 명과 한국 여성 한 명에게 남자들이 마구 들이대는 걸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들도 즐기면서 춤을 췄는데 몇 명의 남자들이 도를 넘는 신체 접촉을 했고 그녀들의 표정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랑 친구는 조심히 그녀들 곁으로 다가가서 그녀들 주위에 다른 남자들이 불필요한 접촉을 하지 않도록 막아섰습니다. 몇 명의 남성들이 힘으로 우리를 밀어내려고 했지만 무슨 객기에서인지 저는 꿈쩍도 하지 않고 그녀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시간이 흘렀고 그녀들은 이제 춤을 다 췄는지 짐을 챙겨서 나가더군요. 이때 친구가 갑자기 나가더니 이 차를 잡았다며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친구가 얘기한 술집으로 갔고 정말 그녀 둘이 그 술집 안에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백인 여성은 러시아에서 여행 온 여성이었고 한국에 관심이 많아 간단한 한글 단어 정도는 말하고 이해할 정도였습니다. 영어는 수준급이었는데 저랑 친구는 짧지만 영어 단어 정도로 의사소통은 대충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진지한 얘기는 아니라도 얘기는 꾸준히 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온라인에서 몇 년간 어학 교류를 하던 친구로 3주간 러시아 여성이 여행을 왔고 이곳저곳 여행을 하다가 한국 클럽 문화도 알고 싶다고 해서 클럽에 왔다고 합니다. 백인 여성이 말하기를 처음에는 잘생긴 한국 남자들도 많고 춤도 추니 너무 좋았는데 취한 사람이 기분 나쁜 말도 했었고 너무 막 들이대서 나오려고 했는데 우리가 막아줘서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한국 여성분도 고마웠다고 말했고 그 여성분은 제 친구에게 아무래도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도 나름 괜찮게 생긴 편인데 그 친구는 남자인 제가 봐도 정말 잘생겼거든요. 우리는 1시간 넘게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제 친구랑 한국 여성분은 눈이 맞아서 둘이 나갔습니다. 러시아 여성이 숙소가 코앞이라서 저에게 데려다 주라고 하면서 나갔습니다. 러시아 여성분이 키도 170cm 정도는 돼 보였고 술을 많이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아니면 그렇게나 친구에게 푹 빠져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녀를 숙소로 바래다 주는 동안 심장이 떨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러시아 여자분들 알잖아요. 눈도 크고 파란 빛이 났는데 얼굴도 하얗고 피부도 좋았습니다. 키도 크고 날씬해서 정말 모델 같아 보였습니다.
술도 취하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그녀를 바라보니 정말 불타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김에 어떻게 한번 작업을 걸어볼까 고민하는 사이에 벌써 숙소 앞에 도착을 했고, 저도 술이 좀 깬 상태고 그녀는 술이 거의 안 취한 상태라 작업을 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작별 인사를 하는데 그녀가 내일 시간 되냐며 물었습니다. 다행히 시간은 됐었고 그녀의 연락처를 받고 다음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늦잠도 푹 잤겠다. 새로운 여성. 게다가 키도 크고 날씬한 러시아 여자를 처음 만나는 날이라서 그런지 샤워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콧노래가 자연스레 나왔습니다. 한강에 가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저녁쯤 한강을 걸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데이트도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조금 걷다가 벤치에서 쉬다 걷고를 반복했는데 외국인이기도 하고 키도 크고 날씬하니 걸어다닐 때마다 한국 남자들이 흘깃 쳐다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걸 보니 왠지 제가 다 어깨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의외로 한국 음식을 잘 먹는지 삼겹살에 소주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맛집을 검색해서 그녀를 데리고 가니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자기는 한국 음식에서 삼겹살이 제일 좋고 삼겹살에는 소주라며 웃는데 정말 인형 같아 보였습니다. 우리는 1차로 삼겹살을 먹고 2차로 노래방을 갔습니다. 그녀는 한국 노래를 정말 많이 알고 있었는데 다행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아니라 제가 아는 노래들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동아리에서 보컬 트레이닝도 받을 정도로 웬만한 남자들보다는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그녀가 원하는 곡들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눈에서 하트가 보일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사실 음치였는데 그 모습도 너무나도 귀여웠습니다. 틀린 한국 발음도 많고 박자도 놓치고 음이탈도 했지만 그게 또 귀여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노래방을 갔다가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노니 너무나도 좋았다며 노래를 부르니 목이 마르다고 맥주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러다 우리 둘 다 금세 취했고 그녀는 제가 마음에 든다며 여자친구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는 있지만 여자친구는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녀는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레 스킨십을 했고 그녀는 제 손을 잡고 그녀의 숙소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서로를 안았고 제 인생에 외국인을 안아본 처음이자 마지막 경험이었습니다. 평소에 영상을 통해서만 외국인 여성을 보았었는데 실제로 제가 안아보니 정말 다르긴 달랐습니다. 피부가 정말 하얗고 한국 여성들과는 달리 정말 비율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키가 크기도 컸지만 다리가 정말 길었고 엄청 유연했습니다. 말로는 어렸을 때 발레를 했다고 했는데 정말 다리를 양옆, 앞뒤로 쫙 벌릴 수 있는 유연함을 가졌더군요. 다리도 길고 유연한 여성을 안는 건 처음이었는데 말 그대로 신세계였습니다. 그날 저와 그녀는 불타는 토요일 밤을 보냈습니다. 몇 번을 안았는지 모릅니다. 다음날 늦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서 제 팔베개를 베고 새근새근 잠든 그녀를 보니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정말 인형이 제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그녀를 지그시 쳐다보니 다시 일어서는 것을 느꼈고 그녀도 제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는지 잠에서 깼고 우리는 3차전을 치렀습니다. 그녀는 1차전이던 2차전이던 3차전이던 공격형이었고 저는 적당히 수비도 하면서 공격도 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요일이다 보니 하루 종일 그녀의 숙소에 머물면서 정말 몇 번이나 그녀를 안았고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날이었습니다. 저녁에 헤어지기는 아쉬웠지만 다음날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왔고 물론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녀와 사랑을 나눴습니다. 다음날 아내가 돌아왔는데 며칠 더 있다가 왔으면 했습니다. 물론 아이를 보는 건 너무나도 좋았는데 아내와 다시 현실에서 생활을 해야 하다니 가슴이 콱 막혔습니다. 아내가 돌아오고도 러시아 여자와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녀가 너무나도 보고 싶고 안고 싶었지만 아내 눈치를 살피느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러시아 그녀에게는 일이 바빠서 당분간 힘들다고 핑계를 댔고 그녀도 처음에는 이해를 해줬지만 조금씩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녀가 며칠 뒤 출국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한 번 더 안고 싶은 마음에 시간을 억지로 내서 연락을 했는데 그녀는 그동안 저에게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저를 한 번 더 만날 생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약속을 잡지 않았고 저는 너무나도 아쉽게 그녀를 보내줘야 했습니다. 그녀를 못 안게 되니 너무나도 애가 탔고 제 욕구를 풀어야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를 잘 안지 않았는데 그때는 너무나도 애가 타서 아내라도 안고 싶었습니다. 아내를 안으면서 그녀를 떠올렸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차이가 났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니 아내를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 안다가 보니 아내가 둘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둘의 아빠가 되었고 둘째를 낳자 아내는 이전보다 더 저를 막대했고 저는 찬밥 신세로 전락을 했습니다. 저도 면역이 되었는지 이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여자를 만날 기회가 몇 번 있었고 길게는 만나지 않았지만 몇 명의 여성을 아는 적이 있습니다. 그 러시아 여자에 비해서는 정말 새발이 피지만 아내를 안는 것보다는 다른 여성을 안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유부녀들이 많은데 남의 여자를 안는다는 생각을 하면 더 기분이 좋고 아무래도 유부녀들이 매력적인 것도 있습니다. 몇 번 미혼을 안아봤는데 부끄러워하는 척하면서 튕기는데 솔직히 경험이 있는 거 아는데 너무 내숭을 떠는 게 더 싫더라고요. 오히려 유부녀들은 내숭 없이 표현을 하는 게 너무나도 좋습니다. 물론 서로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몇 번 만나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기는 했습니다. 요 몇 년은 코로나 때문에 술자리가 없어서 그런 기회가 없어서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규제가 풀리고는 다시 술을 마시면서 그런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발핀이 가볍게 서로 즐기면서 몇 번 만난 여자가 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오래 바람을 피우다 보면 꼬리가 밟히니 적당히 즐기면서 행복한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를 보면 솔직히 다들 한 두 번은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가정 파탄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생 즐기면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꼭 러시아 여자도 한번 만나보시길 추천합니다. 정말 신세계를 경험하실 겁니다.